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물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기름값 올라있지, 장바구니 물가 올라있지, 우리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은데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고 이게 얼마나 더 지속이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신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내미가 좋아하는 과자도 못 사겠대요. 매년 연초마다 오르는 물가에 아주 우리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여러 가지 이러한 품목들 있죠. 전부 다 단 하나도 제외하지 않고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것만 올랐냐? 아니요. 딸이 좋아하는 과자도 못 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빼빼로, 오죽하면 빼빼로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빼빼로 가격이요. 이제는 하나에 2,000원인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빼빼로가 한 500원, 3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빼빼로 하나를 먹으려면 2,000원인 세상이 지금 열려버린 건데요. 어떠한 품목에서 얼마나 올랐냐? 제가 기사의 일부를 좀 가져와 봤는데 가공식품 중에 제일 많이 오른 건 오징어채라고 합니다. 22.9%가 올랐대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폭인데 이거에 이어서 뭐 막김, 김치, 시리얼, 유산균 아무튼 우리가 아는 거 다 올랐어요. 이것만 오른 게 아니죠. 참기름, 간장 우리가 밥 해먹고 집에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전부 다 올랐습니다. 케이크, 빵, 그 다음에 과자, 그 다음에 뭐 컵밥 이런 것들 전부 다 단 하나도 빼지 않고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뭐 0.5%, 1%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품목들은 가공식품류죠. 하지만 원재료,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의 상황은 어떠냐? 이쪽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한 달도 안 된, 보름밖에 안 된 뉴스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 작년 물가가 급등했다. 탑 10 대부분이 과일하고 채소다. 마트에 가서 한번 딸기, 사과 이런 거 한 번만 사보십시오. 집어 들었다가 가격 보고 공손하게 제자리에 내려놓게 되는 게 지금 과일들의 물가인데요. 그러면 가공식품도 올라, 채소, 과일도 올라, 우리 고기류, 육류도 올랐어요. 육류도 전부 다 올라. 아, 이도저도 못 해먹겠다. 나가서 차라리 사 먹자. 사 먹는 게 싸다. 그래서 나가보니 9,000원. 짜장면이 지금 9,000원인데 이러다 10,000원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짜장면이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해요. 서울 경기권으로 가면 그러니까 9,000원이겠죠. 이게 10,000원을 넘어서는 그런 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건데 짜장면이 10,000원이라는 상상은 정말 자면서도 꿈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러한 현실이 지금 실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얼마만큼 물가들이 올랐냐 봤더니 외식이 일단은 상승률 제일 탑 클래스를 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공식품류가 조금 주춤하는 것 같더니 11월 달부터 수직 상승을 하죠. 그 이유는 환율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환율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계엄이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펀치를 때렸지만 환율이 올라버리니까 가공식품, 원자재 가격이 아주 급속도로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물가 상승을 이끌어 왔고요. 이렇다 보니까 총 지수도 따라서 같이 올라서 결국은 거의 2% 중반 후반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것이냐? 뉴스에선 그렇습니다. 환율, 그 다음에 국제유가, 단순히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환율하고 국제유가가 안정이 되면 우리의 주머니 사정은 좋아질지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고환율. 이거는 근래 들어서 물가 상승이 아주 가파르게 된 그러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환율과 국제유가가 동시에 상승을 하는데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플러스 환율이 올라버리니까 이거는 더블로 오르는 효과가 우리에게 다가왔고요. 어찌됐건 환율과 국제유가가 치솟다 보니 생산자 물가도 올라가고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의 모든 소비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물이 나오게 된 건데 이러한 첫 번째 근시일적인 이유 말고 왜 계속 물가가 올랐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본 게 부동산입니다. 결국은 모든 이면에는 부동산이 대한민국엔 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계약할 때는 임대료 5% 인상이 당연시되는 게 현재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경제가 발전을 하고 본인들의 땅값이 거기에 맞춰서 오르면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경제 발전이 경기 침체로 변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땅값만 오르고 임대료만 오른다고 하면
이거는 이유 없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5%씩 올리는 거는 일종의 룰이 됐습니다. 국룰이죠, 국룰. 지금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재계약할 때 됐으니까 5% 올려. 싫으면 나가. 이게 일종의 하나의 규칙처럼 돼버렸다 이거예요. 이러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겁니다. 통상은 2년, 짧게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그때마다 살 떨리는 겁니다. 이렇게 임대료를 올리면 결국 이 임대료 상승분에 대한 가격 부담은 누가 하게 될까요? 소비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이 단순히 아파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볼 게 인건비입니다. 2014년에 시급이 5,210원이었고 지금 2025년 시급이 1,030원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시급이 10,000원을 돌파한 게 2025년 올해죠. 경제가 발전을 하고 국가가 돈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발맞추어서 시급이 상승했냐?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냉철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게 뭐냐? GDP하고 최저시급 상승률을 같이 한번 제가 들여다봤어요. GDP 총계가 회계년도 2023년도가 마지막으로 지금 정산이 되어 있기에 14년도하고 2023년도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2014년도에 GDP가 1788조였고요. 23년도가 2243조였습니다. 결국은 1.25% 경제가 발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최저시급, 사람들의 인건비는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올라갔냐? 5,210원에서 9,620원으로 1.85배가 올라갔습니다. 보십시오. GDP 상승률보다 인건비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버는 돈은 똑같은데 인건비만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겠죠. 작아진 이익으로 시설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연구 개발을 한다든지 이쪽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물건값 자체를 올려서 회사의 이익을 충당을 하고 회사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이런 형국이 벌어질 건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조금 접어두기로 할게요. 왜 그러냐면 먼저 약간의 포퓰리즘식으로 국민들의 시급, 최저임금을 조금 올려놓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이루어도 이게 스텝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터졌기에 단순히 정치권의 이야기로 이거를 몰고 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치만 놓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GDP 상승분 대비 최저시급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점을 찾으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더 많은 물건을 팔면 돼요. 회사의 이익 자체를 값을 올리지 않고 올리면 되는 겁니다. 더 많이 물건이 팔리면 다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다시 비추어 보면 경제 상황이 좋아지려면 더 많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장사를 해야 되죠.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그래서 들여다보면 자, 한 명당 일자리가 0.28개라고 합니다. IMF 이후 최악의 구직난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거냐면요. 구인 배율이라고 있습니다. 구직자 한 명당 제공된 일자리가 0.28개라는 소리예요. 이게 IMF 때가 0.23개입니다. 0.23개인데 지금이 0.28개예요. IMF 때랑 거의 비슷한 그러한 구인 배율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게 현 실정인데 그러면 일자리를 늘리면 되지 않냐. 기업들이 더 활성화가 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트럼프 이 양반이 아주 활용 점정을 이번에 찍어버렸습니다. 2월 16일 기사고요. 트럼프가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부가가치세라는 세법을 가진 나라들을 공격을 한 건데 어떠한 논리로 이걸 공격을 했냐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차를 수출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100만 원짜리 차를 국내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한미 FTA로 관세가 없어요. 그러면 관세는 통과하고 소비자로 이어질 때 판매세 5%가 붙어서 미국에 있는 소비자가 한국에서 만든 100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105만 원이 되게 됩니다. 5만 원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미국에서 만든 차를 한국에 있는 소비자가 살 때는 어떻게 되냐? 100만 원짜리 차를 미국에서 만들었고 FTA로 관세 없고 국내에 들어왔는데 부가세가 있네? 그런데 국내 부가세는 10%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0만 원에
한국 소비자가 미국 물건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거를 걸고 넘어진 거예요. 같은 물건을 팔았는데 대한민국 니네는 왜 더 가격이 비싸지냐? 결국 세금으로 꿀 빠는 거 아니냐? 미국에 빨대 꽂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빌미를 잡은 건데요. 트럼프가 단순히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잘못됐으니까 관세를 무조건 물릴 거야. 이게 본질은 아니고요. 미국에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공장을 짓고 일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강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삥 뜯어가고 있는 거다. 무조건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일을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물건을 생산을 하고 거기서 고용이 이루어진다면 국내는 어떻게 될까요? 이래서 제가 처음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고 앞에 대문짝만하게 쏘는 겁니다. 물가 상승, 고물가, 이 영향이 단순히 오늘 내일 한 달, 두 달 만에 없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다. 부동산, 기업들 상황, 모든 게 맞물리면서 온 게 지금 현재 고물가 상황이다. 정리를 해보자면 고물가 장기화 조짐이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상승률보다 높은 인건비 상승을 보여왔고 그거에 따른 결과물로 지금 물가가 나오고 있죠. 우리 외식업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이것도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공감되시죠? 아예 공실로 누구한테 임대를 안 주고 그냥 놀릴지언정 낮은 금액에는 상가를 임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대한민국 상황인데 이유가 있어서 정말 땅값도 좋고 몫이 좋아서 임대료가 높은 곳은 제외로 하고 정말 이유 없이 임대료가 높은 곳이 지금 대한민국에 수두룩 빽빽하게 차 있거든요. 이런 곳들도 지금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고환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환율이 내려갈 생각을 안 합니다. 1440원이 선열어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데 이렇게 고환율이 지속되다 보니까 모든 분야의 원자재 값이 전부 다 상승을 했고 이게 소비자 물가로 결국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 기업들이 힘들다는 얘기고 IMF 때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단순히 오늘 내일 우리의 괴로움은 끝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더 두려운 건요. 한 번 올라간 물가는 잘 내려오질 않습니다. 올해 사과가 흉작이에요. 그럼 사과값이 비싸겠죠. 그런데 내년에 사과가 풍년입니다. 그러면 사과값이 좀 싸집니다. 이런 건 좀 괜찮아요. 치킨값 한 번 오르면 내려가든가요? 아니 닭값이 싸진다고 치킨값 내려가는 거 봤습니까? 이게 바로 물가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한번 빵 하고 치솟으면 그 다음에 올 여파는요 엄청나게 길게 유지가 되는 거고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국가 경제 발전이 필요한데 국가 경제 발전도 지금 좀 암울하다. 일자리가 줄어들어 IMF 때랑 비슷하다는데 극복을 하기가 너무 힘든 현실이다. 부동산, 기업, 우리가 먹는 물가, 고환율, 국제유가 상승 모든 게 맞물려 있는 총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일 일이 아니기에 뭔가 조금 준비를 더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좀 고통스럽습니다만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그래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드리고 어떻게 대처할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오늘 이야기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